자, 대담한 대담. 오늘 수사가 많습니다. 특검 수사 등 여러 가지 사안 양태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 소환을 했던 날이에요. 지금 보니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구치소에서 뭐 건강 상태 안 좋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아마 뭐 기존 뭐 본인의 네. 직접적인 내란 특검의 수사에서도 뭐 몸이 안 좋다, 네. 뭐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갔다라는 이유로 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물며 이제 이번 뭐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도 마찬가지로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법원에서 정한 이제 공판기 네, 이제 재판에도 안 나오죠. 재판에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이 수사도 불응할 거로 예상은 하는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김건희 특검의 뭐 종착점은 윤석열은 종착점이기보다는 김건희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니까 네. 최종적으로 8월 6일 날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남편 윤석열을 부르는 건데 실제로 본인 재판도 안 나오고 본인 수사도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올까? 물론 사랑의 힘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렇게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뭐 원칙대로라면 예. 이제 강제 구인을 해야죠. 강제 구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나오면은 당연히 강제 구인 절차를 밟는 게 원칙이겠지만 네. 특히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지금 사라진 상황이고 파면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윤석열 씨와 이제 김건희 씨 두 사람의 이런 어쨌든 간에 당연히 공모가 행위는 당연히 있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씨에 대한 조사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김건희 특검이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맞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순서로 보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게 되면은 결국 사실상 뭐 이제 특검에서는 뭐 진술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마 특검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한 논리 구성이 있을 거고 또 그 외 관련자들의 진술 뭐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 이제 가서 지금 180도 진술을 바꿔버렸어요. 술술술술 다 얘기해버렸어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에는 뭐 구인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뭐 네. 사실상 강제 구인이 어렵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마 기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소로 연결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최병 특검인가요? 조태용 전 안보실장 소환을 합니다 오늘. 특히 VIP 경로회의 여기 참석을 했는데 이때까지 아니라고 국회 등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내일 조사할 때는 입장을 바꿀까요? 윤상현 등등처럼 아니면 김태호 이런 사람들 다 진술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진짜 정말 철옹성 같다고 생각한 네. 김태우 씨조차도 이제 바꾼 상황에서 저는 이제 조태영 이분도 결국은 왜냐하면 이제 이미 관련자들이 경로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뭐 결국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조태영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제 네. 결국은 이제 그 경로에 대해서 사실을 밝힐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약간 위증의 문제가 될 수도 그렇죠. 지금 문제가 있는 될 것 상황이기 같아요. 때문에 다 거짓말했어요.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결국 이제 아마 당시에는 이제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을 아마 했을 텐데 네. 이제 뭐 과연 이 경로에 대해서 왜 국회에서의 진술과 이 특검 출석했을 피의자 조사로서의 진술이 달라지냐.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위증 혐의도 국회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계속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아서 같이 이제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와 같이 공범으로 기소되는 것도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이제 머리가 아파지고 머리가 아플 거죠. 변호인이 정말 고생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사실 궤변이잖아요. 네. 궤변이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뭐 그때는 경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경로다. 약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말을 바꿔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은 상황이 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조태용 전 실장도 그렇지만 뭐 이상민, 한덕수 다 똑같아요. 뭐가 드러난 거는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단전단수 지시한 게 떨어지니까 네. 그 문건을 이렇게 직접 받지는 않았지 받았다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멀리서 슬쩍 보니까 보였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한덕수도 마찬가지로 뭐 주머니 껴 있더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머리를 쓴 것 같아요. 팩트 움직일 수 없는 팩트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은 또 거짓말 아니면 지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변호인의 역할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뭐 그러니까 변호사 역할이니까 그게 또 그렇죠. 변호인으로서는 자신의 의뢰인, 그러니까 피의자를 이제 보호하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면에 진술을 하고 또 뭐 아마 이제 본인이 본인 죄에 대해서 뭐 진술을 거부하거나 네. 거짓말을 하는 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네.
변호인의 조력을 아마 받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겠죠. 뭐 그래도 변호인도 변호사시기 때문에 또 공익의 대변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막 적극적인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상한 거짓말의 당사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습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단전 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자,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이상민한테 세 가지 혐의, 뭐 몇 가지 혐의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일단 뭐 구속영장 청구가 됐죠. 됐죠, 결국, 지금. 결국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뭐 30일인가요? 31일인가 네. 아마 이제 곧 아마 영장 목요일 날 실질 네, 심사를 목요일 한다고. 30일일 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결국 이제 직권남용이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건 예. 직권남용죄겠죠. 아마 예. 이제 뭐그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국회에 나가서도 여러 차례 위증한 걸로도 아마 그 혐의도 아마 영장에 아마 적시가 있을 되지 않았을까 거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란 주요 종사자잖아요. 내란주요 지금. 종사자가 가장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란 우두머리를 이제 협조하기 위해서 사실 이 행정안전부가 이제 국무회의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실무적으로 하는 부서고 네. 특히나 이제 뭐 국무회의 필요한 이제 국무위원들의 부서 행위도 행정안전부에 있는 이제 심의관인가 맞습니다. 같이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이제 사실 윤석열 씨가 갖고 있는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공문서 이제 행사죄 같은 거를 협조함으로써 이제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내란을 실행하는데 이제 주요 종사를 했다 이런 혐의가 결국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영장에 아마 철시가 돼서 맞습니다. 예, 피의자로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뭐 좀 더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가 4인방 해동도 본인이 갔잖아요. 네. 그것도 범죄 아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 드러난 거는 내란하고 단전 단수 관련된 직권남용, 내란은 국무회의 소집 관련된 부분이고요. 위증은 이제까지 국회 와서 거짓말한 거, 이 세 가지를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영장의 발부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매우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고요. 특히 뭐 꼭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흠. 사실 결국 처음에 경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전혀 없었다고 하다가 결국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 명 한 명 사실을 밝히고 있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결국 진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쵸, 시간이 뭐 많이 흘러서. 당시 뭐 지금 무슨 뭐 CCTV나 동영상 녹화 있는 그러니까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이 비상겸을 통한 내란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실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런 과정은 결국 관련 자들의 진술밖에 없는데 충분히 오염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말이 네.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히나 이제 내란에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 씨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맞아요. 사람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최측근. 예, 최측근이죠. 또 뭐 고등학교 선배 네.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 이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명장 발부가 돼서 구속 수사를 물론 이제 원칙은 아니죠. 원칙은 뭐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이지만. 불구속이지만 이런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 수사를 해야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뭐 보셨겠지만 김계한 전 사령관 네. 그리고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우리 양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한 명씩 신병 확보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진술을 얻어내서 다시 또 신병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많은데 딱 막혀버린 측면도 있었고 특히 김계한은 딱 막히니까 최병 특검에서 사실 좀 조사하는 게 좀 어렵다, 난항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들 이렇게 영장 기각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당연히 영장 발부가 될 걸로 예상도 했고 그러니까요.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다,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서 뭐 한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 본인이 범죄를 자백하거나 혐의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식의 영장 이제 물론 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는 어쨌거나 법관의 이제 그 양심과 뭐 이제 법률에 따른 결정이니까 뭐 그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에 대해서 뭐 비난은 못 하겠지만 저는 그래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실 빠른 구속 수사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게 뭐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이 계속 어떤 거짓말을 뭐 만약 하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양심에 반하는 행동일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무리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냥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특검이 짧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특검이라는 이 사건들만 조사를 하는데 단순한 모의 위증, 뭐 김계한에는 위증죄입니다. 위증 그것만 봤을 때 자백했으니까 뭐 거의 사실관계 인정했으니까 구속할 필요. 그 사건만 보면 그렇죠. 근데 김계한이는 이때까지 계속 거짓말 해왔어요. 그 박정훈 대령이 아주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판사가 그걸 그 전체를 보고 영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만 보면 뭐 그 영장 발부 이유서나 그 기각 이유서의 내용만 보면 그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움이 저는 있거든요. 수사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그뭐 드론 작전 사령부 네.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혜병 특검과도 관련이 있지만 내란 특검과도 지금 특히나 다 연관돼 있어요. 외환에 대한 혐의나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래서 좀 이런 구속 같은 거를 꼭 시켜고 특히 이런 여러 사건에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 특검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조금 정보 교류나 좀 공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특검 다. 그러니까 예.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새 특검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냐. 저도 이제 여러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예. 이제 새 특검의 분수령은 결국 김건희 씨의 심정을 맞아요. 어느 특검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거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서로 경쟁을 뭐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서로 협조도 하고 공조도 하겠지만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특검이 같이 이제 두 특검이 뭐 이제 공동으로 그러니까 각각 그 한 명의 피의자에 대해서 적용 등이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뭐 영장 청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렇게 되면은 두 특검이 다 아니면 필요하면 세 특검이 다 이제 이 필요할 정도의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피의자로 하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법관 입장에서는 좀 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있어서 생각도 드네요. 좀 예. 특검 간의 좀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핵심은 김건희다. 김건희인데 네. 최근에 김건희 관련해서 명품 관련 수사에 좀 진전이 있었어요. 이게 뭐 어제 이게 아이 놀랐는데 김진우가 김건희 친오빠입니다. 조사도 했고 특히 6천 원짜리 그 목걸이 저 이름 또 까먹었어요. 하도 어려워서 반 무슨 클래프 아빠란가 하는.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저도 저 같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6천 원짜리 아주 6천만 원입니다. 6천 원이래요. 6천만 원짜리 아주 그 고가의 목걸이 그 나토에 차고 갔던 그 목걸이인데 이 목걸이가 뭐 모조품이니 막 계속 거짓말하더만 진짜인지 뭐 확인하지 못하지만 네. 김건희의 오빠의 장모집 그러니까 아주 관계없는 사람을 따져보면 네. 그 집에 이 목걸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와 거기 있어서도 안 되고 이유가 이유가 없는 거기 거죠. 왜 있지요? 결국 그러면 이제 이게 와. 중요 사건, 그러니까 사건의 증거물이고 증거물을 결국 숨겼다, 은닉했다라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워낙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국고 손실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뇌물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거를 정말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오빠의 친족의 또 뭐 인척의 뭐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근데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건 이제 결국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 얘기는 뭐냐? 사실 이게 정말 중요 증거물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버리거나 약간 뭐 진짜 아예 파기를 시키거나 찾을 수 없는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넘어가면 이게 바로 발견이 되는 이런 거 있다는 거는 이게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그건 아깝다 보십니까? 예, 이게 너무 아까 이게 버리거나 누구 뭐 6천만 원짜리 예, 있더니야. 아깝다. 그게 저 목걸이입니다. 저 목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목걸이거든요. 딱 봐도 이제 비싸 보이잖아요. 예. 저게 모조품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저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6천만 원짜리고 저 반 그라프인가요? 하여튼 예. 그 상표면 저게 공직자 6천만 원,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해야죠. 신고를 안 했다고 문제가 되니까 누구한테 빌린 거라고 또 얘기를 했고 또 그게 문제되니까 가짜다. 가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중요한 국가 행사 자리에 짝퉁 가짜를 정말 그게 또 말이 되나요, 그게?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게 말이고, 말이 됩니까, 말도 그게?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저게 진품인지 모조품인지는 금방 확인할 수 확인 있는 거기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모조품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범죄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예, 무슨 뭐 상표법이나 약간 예. 그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변명이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품을 왜 뭐 전혀 관계없는 자기 오빠의 장모 집에 숨깁니까? 저는 이게 아까워서 그랬다. 예. 다시 그래서 수사 끝나고 잠잠해지면 다시 가져오려고 한 게 아닌가. 진품이라서 생각하는 거죠. 오빠의 장모집에 있으면 이거 안 걸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게 숨겨둔 게 아닌가라는 게 네. 이제 예상인데 지금 김건희 오빠가 김진우인데 김진우도 지금 뇌물 혐의가 압수 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네. 어떤 게 뇌물이 될 수 양평의 공흥지구 그거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마 이제 이 김건희 씨의 네. 이제 친오빠 되시죠. 친오빠, 그러니까 김진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뇌물 혐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네. 뭐 지금 아크로비스타나 뭐 코바나 컨텐츠 그리고 뭐 김진우 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 뭐 아니면 또 남양주 요양병원 뭐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이제 많아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우선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일단 양평 공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이제 국고손실 혐의도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코바나 컨텐츠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 그러니까 이제 코바나 컨텐츠 전시를 하면서 뭐 이제 다른 기업에서 이제 후원을 했다. 그게 사실상 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 네. 뇌물 받기 위한 뇌물이 아니냐 이런 혐의도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이제 공천 개입 의혹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뭐 지금 그리고 또 요양병원까지 갔다는 거는 또 김건희 씨 어머니 지금 그 요양병원으로 인한 약간 의료법이나 약간 네. 그런 문제 같은 걸로도 아마 이제 수사를 받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일단은 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확보가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요. 아니 뭐 했냐는 거야 경찰이나 이제껏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가 날 거를 갖고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그놈의 그 도이치 모터스의 모터스부터. 주가 조작 그것도 지금 결론도 수사도 제대로 못 하고 네. 있었던데 결국 그게 아마 그 윤석열 정권에서 그걸 막고 있었다고는 결론에 이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작 이렇게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걸만으로 범죄 혐의가 뭐 인정된 건 아니지만 소명은 된 거잖아요. 최소한 소명도 되고 최소한 법관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네. 수사를 해라. 압수영장 아무 때나 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했다는 거는 그만큼 혐의가 굉장히 그러니까 눈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미진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특검들이 이제 뭐 김건희 특검 비롯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뭐 진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하는 게 또 있겠지만 부차적으로 아니면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사를 막았던 사람들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공흥지구 이런 거 수사를 경찰이나 이런 데 제대로 안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양평 이제 지금 현역 국회의원 김성교훈 네. 의원실도 이제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뭐 무슨 양평 뭐 군과 관련된 문제를 넘어서서 뭐 현역 국회의원까지 네. 연관되는 약간 일종의 정권 게이트로까지 갈 수 있는 양평 게이트라고 좀 봐도 무방할 정도의 맞습니다. 사건이고 규모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음흠. 또 고속도로의 세상에 그 드러나는 노선을 바꾸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요. 뭐 돈 뭐 몇 천만 원 몇 억 받는 건 차원이 다른 차원이 문제거든요. 다르죠. 이게 예, 예. 한 번 고속도로 길이 나버리면 그거를 몇십 년이 지나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수천억 수조 원의 공사비가 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대대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밝혀야 될 네. 게 많습니다. 자, 김건희 샤넬 신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택 압수할 때 김건희의 발 사이즈 그 신발 보니까 260mm 샤넬 신발 12컬레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측근이 신발 바꿔간 게 250짜리를 바꿔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바꿔가서 260을 바꿔간 거라면 그거 다 김건희 건가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일부 언론에서는 네. 이게 김건희 씨가 원래 발이 250인데 네. 260이니까 관련 없는 거다라고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의심이 드는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도대체 그 신발이 왜 샤넬 신발이 집에서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그 신발을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샀으면 아니 그거에 뭘 아무도 뭐라 합니까? 하는데 자기 돈으로 사면 못 돼요. 그 신발의 출처, 그 신발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출처가 자금 출처가 어딘지가 나오면 이게 260이 아니라 300이 되든 뭐 350이 되든 어쨌든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뭐 신발 270 신을 때도 있고 브랜드 따라 280 신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조금 앞볼이 넉넉한 것은 좀 더 신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왜 50, 60은 그 사건의 문제를 흐리는 얘기입니다. 아하. 결국 이 신발 구매 출처, 자금 출처가 어디냐를 따져서
이게 본인이 산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제3자가 한 거라면 그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건진이나 통일교 이런 데서 받았거나 그럼 다 뇌물죄인 거잖아요. 뇌물이죠. 디올백도 받고 잘 받으니까 그럼요. 이때가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 사이즈는 신발 사이즈는 중요하지 중요한 게, 않다 이렇게 물타기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8월 6일이 김건희 소환 조사 날입니다. 본인은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마 이제 뭐 이렇게까지 뭐 본인도 더 이상 이게 뭘 피할 수도 없고 뭐 과거 검찰 조사처럼 뭐 자기가 있는 곳으로 네. 휴대폰 놓고 오라고 해서 뭐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뭐 계속해서 뭐 이게 뭐 인권이 침해가 우려된다, 뭐 건강 이유를 들면서 이제 뭐 야간 조사하지 네. 말아달라, 뭐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한 부분, 규정이 있는 부분은 보장을 해줘야 되지만 어쨌든 이번 일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첫 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김건희 조사입니다. 예, 첫 예. 김건희 씨에 대한 8월 소환이고, 6일. 그러니까 예, 이번 특검이 사실 이 특검 전체의 명운, 특검에 대한 신뢰가 저는 이번 조사를 8월 통해서 6일. 분기점이 될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원칙과 규정에 맞춰서 제대로 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구속 여부는 미리 좀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결국은 왜냐면은 뭐 결국은 이게 뭐 본인이 다 자백을 하고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한 근데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윤석열한테 미룹니까? 내가 한 게 그거- 아니다. 저는 이제 뭐 사실 뭐 저는 비상계엄도 사랑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하네. 김건희 씨 예. 제가 김건희 씨 변호인이라면 예. 난 아무것도 모른다, 예. 다 몰랐다. 남편이 다 있다. 국정원 남편이고 나는 그냥 몰랐다. 남편이 이렇게. 신발 사왔길래 받았다. 남편이 예. 사락해서 샀다. 주락해서 줬다. 남편이 내 발사지도 모르더라. 예. 그렇게 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1차 소환 뭐 1차 소환만에 바로 영장 청구가 할지 예. 이 뭐 2차 3차 이후에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구속영장 청구는 그리고 발부는 이제 예정된 수순이다. 수순이다. 피할 수 시간이 없다. 언젠지 모르지만 피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자, 8월 6일 중요한 날이다. 분수령이다 말씀 주셨고요. 요거 하나 좀 다뤄봐야 됩니다. 전 깜짝 놀랄 일인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에 윤석열을 당시 후보입니다. 경선 후보인데 돕기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했다. 국민의힘으로. 이거를 그 당시에 경쟁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폭로했습니다. 야, 이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의심스럽고 저는 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네. 사람도 아니고 같이 경쟁을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그 유력 대선 경선 후보까지 했던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자의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자의 말이고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 분의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 당시 기억으로 이제 아마 이제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윤석열 씨랑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는 아마 이제 뭐 그 홍준표 씨가 좀 더 앞섰는데 당원 투표나 이런 데서 윤석열 씨가 그게 납득이 안 됐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말해서. 이분은 당 입당한 지가 1년도 안 되신 예. 분이고 홍준표 씨는 거의 30년 10년 넘게 됐나요? 되신 분인데 YS 때부터 들어온 사람인데. 당원 조직에서 밀렸다. 이거는 이상하죠. 뭔가 이제 제3의 세력이 개입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출마하진 않았지만 이제 다른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원 유세 같은 거 하러 돌아다녀 보면 네. 실제로 뭐 이런 어떤 이제 종교 집단이나 이런 데서 후보한테 접촉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해서 뭐 우리 만약에 이제 어차피 경선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경선이 돼야지 공천이 되고 공천이 돼야 이제 결국 후보가 돼서 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쪽 갖고 있는 세력, 우리 신도가 이만큼 있으니 이제 당원을 가입해서 도와주겠다. 대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뭘 해달라. 이런 거래를 요구받았던 일이 이게 꽤 왕왕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주 살 수 있네요. 만약 뭐 정치를 하려면 국민의힘 한 10만 명만 사면 당선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이게? 문제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런 분들이 당적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하. 국민의힘 쪽에도 복수. 제시하고 복수로 가기 때문에 근데 사실 복수정당 가입은 다 지금 처벌되는 형사 범죄인데 예. 그게 아직도 완전히 이제 완연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이제 이런 복수정당 가입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정당법 위반
이런 것도 조금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아니,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인이 정당 가입하는 건 뭐라 안 합니다. 그럼요, 근데 당연히 이 정상적이지 않고 교주가 시키는 대로 지금 찍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윤석열 되게 만들려고 두루룩 찍고 뭐 예전에 이낙연, 이재명 그 당대표 대권 할 때도 서울에서 갑자기 확 그런 것도 신천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그것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신천지, 김건희는 통일교.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런 예. 특정 종교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그냥 불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뭐 사실 그 종교에도 이제 순수하게 믿고 있는 그런 신자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종교의 이제 수뇌부들의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종교 전체가 매도되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당원 가입을 시켜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위장 가입인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가? 아니, 종교 갖고 있는 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종교 갖고 자기 활동하면서 당원 활동하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은 당원을 이 정당 활동이 아니고 자기 순회나 어떤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찍기 위해서 가입한 거잖아요. 전강훈이나 뭐 등등. 전강훈이 지금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거는 정당의 민주적 활동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정당원 정치 원칙에도 반하는 거고, 네. 이제 일종의 이제 민심이라든가 이제 당심을 이제 왜곡하는 형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복수정당 가입이나 정당법 위반도 법 위반도 예, 있을 것이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수사도 필요하고 아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 종교단체가 가입됐고 하긴 또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 시점에 어느 정도 당원이 가입됐고 이 사람들이 언제 책임당원, 뭐 권리당원이 됐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뭐 당을 합세가면 다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지켜보기로 하죠.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종교 단체가 와가지고 정당 활동을 방해를 합니까? 아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